서울의 한적한 교회 벤치 위에 미래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부모가 방금 그녀를 버리고 떠난 지 불과 몇 분 전이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 아버지의 분노 어린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미래는 25살,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녀의 비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부모는 그녀의 휴대폰을 뒤져 여자친구와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즉시 그녀를 교회로 끌고 와 신의 용서를 빌어라 라고 소리치며 사라졌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데 미래는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끝난 듯 했다. 그때 교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미린, 28살의 사회복지사였다. 미리는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버림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미래가 들어왔다. 떨리는 몸으로 벤치에 웅크린 젊은 여자. 미리는 다가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미래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미린의 따뜻한 목소리에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요. 내가 레즈비언이라서요. 미린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미린은 미래를 안아주며 말했다. 여기서 나가요? 제가 도와줄게요. 미리는 미래를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동네였다.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다. 책장에는 사회 문제에 대한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평등을 상징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미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지만 보수적인 가족 때문에 숨겨왔다.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실수로 메시지를 지우지 않아 부모에게 발각된 것이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직장도, 집도 없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리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10년 전 가족이 나를 쫓아냈죠.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미린의 과거는 더 복잡했다. 그녀는 명문대 출신으로 변호사가 될 뻔했지만 성정체성 때문에 포기했다. 대신 사회복지사가 되어 LGBTQ 커뮤니티를 돕는 삶을 선택했다. 그날 밤, 미래는 미린의 집에서 잤다. 다음 날, 미린은 미래에게 임시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는 거였다. 미래는 감사했지만 내심 불안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며칠 후, 미래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머니였다. 집으로 돌아와. 하지만 그 더러운 습관을 고쳐야 해. 미래는 화가 치밀었다. 습관이 아니에요, 엄마. 이게 나예요. 전화를 끊고 미래는 울었다. 미린이 위로하며 말했다. 가족의 압력은 가장 아프죠. 하지만 당신의 삶은 당신 거예요. 이 대화는 미래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녀는 미린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미린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끌렸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못했다. 사회의 정상이 아닌 사랑을 또 시작할 용기가 없었다. 미래의 일상은 점점 안정되었다. 카페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미린과 함께 LGBTQ 모임에 참석했다. 그 모임에서 미래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은 가족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어 라고 털어놓았고 또 다른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됐어 라고 말했다. 미래는 자신의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가 카페로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적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소리쳤고 미래는 창피함에 눈물을 흘렸다. 미리는 미래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녀는 미래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었다. 필요하면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는 망설였다. 가족을 완전히 끊는 게 두려웠다.
이 갈등은 미래의 마음을 짓눌렀다. 밤마다 그녀는 미린의 어깨에 기대 울었다. 미린의 존재는 미래에게 유일한 빛이었다. 점점 그 감정은 우정에서 사랑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미린도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이전 연인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다. 다시 사랑하는 게 무서워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래와 미린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다. 함께 사는 나날이 이어지면서 작은 일상들이 쌓였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래는 미린의 강한 의지에 감탄했다. 미린은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며 많은 LGBTQ 청년들을 도왔다. 너처럼 버림받은 아이들을 구하고 싶어라고 미린은 말했다. 미래는 그 말에 감동받아 자신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미래의 전 여자친구, 수진이 나타났다. 수진은 26살, 예쁜 외모에 야심찬 성격이었다. 그녀는 미래를 찾아와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미래는 동요했다. 수진과의 과거는 열정적이었지만 배신으로 끝났다. 수진이 가족 압력 때문에 미래를 버린 적이 있었다. 이번엔 달라. 수진의 말에 미래는 고민했다. 미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내가 행복하다면? 가도 돼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이 삼각관계는 긴장감을 더했다. 미래는 수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미린의 따뜻함이 더 그리웠다. 결국 미래는 수진을 거절했다.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수진은 화를 내며 떠났지만 이 사건은 미래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미린에게 고백했다. 너를 좋아해. 아니, 사랑해. 미린은 놀랐지만 기뻤다. 나도. 오랫동안 그랬어. 그들은 키스를 나누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미린의 가족이 등장했다. 미린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딸을 찾았다. 너 아직도 그 더러운 생활을 하니? 어머니는 미린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린은 강하게 대응했다. 엄마, 이게 나예요. 받아들여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미래를 보고 더 화를 냈다. 저런 애랑 같이 사니? 당장 헤어져. 이 대치로 미리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녀는 미래에게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라고 털어놓았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미래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그녀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상사가 불러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라고 압박했다. 미래는 분노했다. 이게 왜 문제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는 결국 사표를 냈다. 실업 상태가 된 미래는 절망했다. 미리는 위로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왔다. 함께 이겨내자. 이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미래는 내심 죄책감을 느꼈다. 미린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닌가? 한편 미래의 부모가 다시 연락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미래는 망설이다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모습으로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위라는 조건을 붙였다. 미래는 눈물을 흘리며 답봐. 난 정상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만남은 미래의 마음을 흔들었다. 가족의 유대와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미리는 미래를 지지했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잊지 마. 내 행복이 최우선이야. 이 갈등은 고조되었다. 미린의 어머니가 미래를 찾아와 내 딸을 망치지 마라고 협박했다. 미래는 충격받았지만 미린을 위해 버텼다. 우린 서로 사랑해요. 어머니는 떠났지만 이 사건은 미린에게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과거 연인의 배신을 떠올리며 불안해했다. 너도 날 버릴까 봐. 미래는 안아주며 절대 안 그래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길이 쏟아졌다. 사랑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외부 압력도 강해졌다. 미래와 미리는 함께 LGBTQ 권리 시위에 참여했다. 서울의 광장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지만 위험도 따랐다. 시위 후 익명의 협박 메시지가 왔다. 너희 같은 것들은 사라져라의 미래는 두려웠지만 미리는 포기하지 말자라고 격려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결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내부 갈등이 터졌다. 미래가 부모와 화해하려 시도한 것이다. 어머니를 만나 이해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행복하면 노력해볼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그 여자랑 헤어져 미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을 포기할 것인가,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이 딜레마는 미래를 괴롭혔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미리는 미래의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10년 전 가족 때문에 연인을 버렸어. 그 후 후회했지. 이 고백은 미래에게 충격이었다. 미린도 완벽하지 않았다. 나처럼 되지 마. 미래는 미린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압력은 계속되었다. 직장에서 미린의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미린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갑자기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복수심에 불타서. 수진은 미래의 부모에게 미린과의 관계를 알렸다. 내 딸이 또 여자랑. 부모는 분노하며 미래를 찾아왔다. 당장 헤어져. 미래는 대항했다. 안 돼요. 미리는 내 삶이에요. 이 대치에서 미래는 부모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만해요. 부모는 떠났지만 미래는 상처받았다. 미리는 미래를 위로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미래는 아니, 우리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이 사건 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제주도로 자유를 느끼기 위해. 제주에서 바다를 보며 미래는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말했다. 미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미린의 어머니가 사고 소식을 전했다. 내 아버지가. 미리는 급히 병원으로 갔다. 미린의 아버지는 중병이었다. 미리는 가족과 마주쳤다. 어머니는 내가 정상이었으면 휘라고 탓했다. 미리는 분노했다. 아빠 병은 내 탓이 아니에요. 이 갈등은 미린을 지치게 했다. 미래는 미린을 지지하며 병원에 함께 갔다. 하지만 가족의 적대적인 시선이 느껴졌다. 저 여자가 문제야. 미래는 참았지만 내심 아팠다. 이 위기는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미리는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아빠, 나를 받아줘.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이 순간 미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했다. 그 생활을 포기해. 미리는 거절했다. 못해요. 결국 미리는 가족과 거리를 두기로 했다. 미래와의 사랑을 선택한 것이다. 위기를 넘긴 후 미래와 미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함께 작은 NGO를 설립했다. LGBTQ 청년들을 위한 쉼터였다. 서울의 오래된 건물을 개조해 상담과 숙소를 제공했다. 이 일은 그들에게 목적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한 20대 여성은 가족에게 쫓겨났어요 라고 울며 말했다. 미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했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사회의 반대가 심했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이런 곳은 문 닫아라. 미리는 대응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사랑은 평등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미리는 유명해졌지만 위협도 늘었다. 익명 편지가 왔다. 조심해. 미래는 걱정했지만
미리는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다. 미래가 과거 트라우마로 불안증을 겪었다. 밤에 악몽을 꾸며 깨곤 했다. 미리는 상담사를 소개했다. 함께 이겨내자. 이 과정에서 미래는 성장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수진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수진이 쉼터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미래, 내가 날 버린 대가야. 미래는 강하게 대처했다. 이제 그만해. 미린의 가족 문제도 재발했다. 어머니가 쉼터를 찾아왔다. 내가 하는 짓 때문에 아빠가 미리는 대화하려 애썼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조금 누그러졌다. 시간이 필요해.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다. 미래는 미린을 격려했다. 포기하지 마. 사랑의 깊이는 더해졌다. 그들은 결혼을 꿈꾸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에서 하기로 했다. 계획을 세우며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이 가로막았다. 미린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야. 미린은 충격받았지만 쉼터에 집중했다. 미래도 함께 일했다. 갑자기 큰 위기가 왔다. 쉼터에 화재가 발생했다. 누군가의 방화였다. 보수단체의 소행으로 의심되었다. 미래와 미리는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구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지만 건물은 망가졌다. 미리는 절망했다. 모든 게 끝났어. 미래는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커뮤니티가 모금을 해주었다. 회복 과정에서 미래는 부모와 재회했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미안하다. 내 삶을 인정할게. 미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아빠. 이 화해는 미래에게 평화를 주었다. 미린도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나를 봐줘. 어머니는 노력할게 라고 말했다. 쉼터를 재건한 후 미래와 미린의 삶은 안정되었다. 그들은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이었지만 행복했다. 돌아와 쉼터를 확대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법안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로비 활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미래는 가끔 가족의 배신을 떠올렸다. 미리는 시간이 치유해줄 거야 라고 위로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낸 증거였다. 함께한 나날이 쌓이며 서로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미린에게 너 덕분에 살았어 라고 말했다. 미리는 우리 함께니까. 이 사랑은 사회의 벽을 뚫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사랑은 죄인가 아니면 자유인가?